자, 3영역. 여기서부터 이제 간단합니다. 소방대피 훈련 얼마나 자주 실시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키워드. 소방대피 훈련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자주? 어떻게? 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매월 1회 훈련을 하는데요. 어떻게잖아. 불시로 할 수도 있고요. 지정된 날짜에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니까. 그쵸? 그러면서 어떻게? 일상생활 하다가 사이렌이 울리면 지정된 장소에 모여서 어린이집 밖으로 우리는 대피를 합니다. 끝. 너무 간단해. 자, 햇볕이 강하고 더운 시간대에 바깥놀이에 나갔을 경우 어떻게 조치하죠? 햇볕이 강해. 더워. 바깥놀이 좋지. 그럼 뭐예요? 햇볕이 안 더운 좀 이른 오전에 시간을 땡겨서 하거나 모자와 선크림을 쓰고 바르고 나가거나 아니면 바깥놀이 나갔어도 그늘진 곳을 찾아서 거기서 놀이합니다. 끝. 뭘 이걸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선생님들이. 황사가 있거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어떻게 조치하죠? 대체활동하는데요. 끝. 끝이에요. 지문의 면담이 많아서 그렇지. 자, 다음에 언제 어떤 내용의 안전교육을 받았죠? 교사한테 말해. 그러면 이거는 연간 안전교육의 실시 기록과 동일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끝. 아무것도 없어요. 영유아, 근데 이게 좀 재밌어.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을 선생님 받으셨죠? PD님 받으셨죠? 받고 나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겼죠? 좀 되게 추상적이긴 한데 영유아들을 대하는 거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셨어요? 영유아 아동학대 교육을 받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았고요. 제가 아이들에게 그동안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바꿔보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왕이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받고 나서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 더 제가 이해하고 인정하려고. 이해와 인정은 다릅니다. 아시죠? 이해는 사리 분별 판단에 대한 거를 이해했다 못했다고, 인정은 그 사람, 그러니까 또는 그 사물, 그 상황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머리고 인정은 가슴인 거죠. 이해가 되죠? 사전 찾아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체나 물리적 학대 포함해서 제가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양 PD. 네, 바라보는 것도 어떠한 정서적인 학대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주지 않도록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 얼마나 간단해. 자, 다음에 이거 물어보는데 이거를 잘 모르셔. 뭐냐면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분장된 업무 중 양 PD의 업무는 뭐죠? 선생님의 업무는 뭐죠?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를 바로 못 튀어나오더라고, 선생님이. 막 이러세요. 안 돼요.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저의 역할은 저의 역할은 근데 그게 어때요? 그 실제 원에서 준비한 비상시 업무의 그 서류들이 있잖아요. 그 서류 그대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비교하면서 다 얘기를 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응급처치입니다. 이거는 교육 참여자만 면담을 해요. 응급처치, 그 교육 받은 사람. 그래서 가장 그 교육받은 내용 중에 유용한 정보가 무엇이었죠? 라고 생각하면 그냥 자기가 진짜 좋았던 거 얘기하면 돼요. 끝. 끝이에요. 끝. 자, 그리고 응급처치 시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있어요. 뭐죠? 라고 하면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합니다. 이거는 교육 참여자만 하는 면담이에요. 자, 그리고 아이가 불안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며 원장님께 보고 후 즉각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 119에서 지시하는 바 그대로 실행하고 안전하게 병원까지 이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공통 질문이 있어요.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의 내용 중 학대의 정의와 내용은 뭐죠? 학대의 정의와 유형은 뭐죠?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학대, 그 유형, 신체적, 뭐 정신적, 성학대,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시면 됩니다. 영유아 학대 신고가 의무인 거 아세요? 예. 끝. 전화번호 아세요? 예. 국번 없이? 뭐죠? 이거 헷갈리는 사람 되게 많던데. 국번 없이? 양 PD님? 국번 없이 119 하시는데요. 112거든요. 이건 학대잖아요. 학대 신고. 119가 아니라 국번 없이 112.
학기입니다. 자, 영유아학대가 의심되는 아이가 만약에 생겼어.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죠? 라고 물어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즉각 원장님께 보고 지자체 관할 부서 또는 경찰에 연락을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 가면 굿네이버스, 뭐 초록우산 뭐 이런 곳들 있잖아요. 거기에 신고를 하거나 경찰 대동하에 아이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영유아를 학대로부터 보호한 경험이 있는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 이제 있을 때는 좀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해 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학대 이제 넘어가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소화기는 어디에 있나요? 저기 어디에 있습니다. 바로 얘기해야 돼요. 자,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소화기 사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들이 웃긴 실수를 하는 게 안전핀을 뽑는다. 노즐을 바람에 등을 쥐고 불이 있는데 가서 이렇게 노즐을 한다. 정답인데요. 웃기는 건 투척용 소화기를 갖다 놓고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관찰자가 투척용도 그렇게 노즐을 하세요? 라고 해서 선생님이 급하게 바꿨대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저희 가까운 거는 투척용 소화기고 불이 난 곳에 투척용 소화기를 던집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선생님.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척용이냐 투척용이 아니냐에 따라서 대답을 달리하시면 됩니다. 비상구는 어디에 있나요? 말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여나요? 여는 방법 말하면 되잖아요. 문 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과 중에 비상문의 문을 항상 잠궈놓진 않는다. 열쇠 잃어버리면 어떡할 건데. 그렇죠? 번호키도 화재 이런 거 나면 안 먹혀요. 그래서 잠겨있지 않아서 응급시 상황시 바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상구 앞에 뭐 같은 거 쌓아놓으시면 안 되고요. 그 얘기 하시면 되고요. 사용력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 원장님이 서로 평소 보육 교직원에 대해서 존중하는 말과 태도로 대하시나요? 100% 선생님이 네 라고 하지만 그 네의 그 의미가 네 그럼요 랑 네 네 네 이거랑은 달라요. 제가 어떤 케이스를 봤냐면 저는 상당히 좀 불쾌할 것 같은 케이스인데요. 이런 거죠. 뼈리쌤 와봐. 네 원장님.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아니면은 뼈리쌤 저쪽 갖고 와봐. 선생님 갖고 와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원장님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아직까지 좀 연세가 이제 있으시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선생님 뭐뭐 좀 해주시겠어요? 뭐뭐 좀 하시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최소한 반말이 아닌 존칭어를 서로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물어보는데 여기서 아니요? 이렇게 했다가 자기 평가대 점수 깎이면 자기 때문에 깎인 걸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라고 하지만 이 원의 분위기는 원장님 한 80%, 아니지 80은 너무 많다. 원장님 한 70, 65, 70? 나머지 교직원 내 몫이에요. 사실 더 냉정히 말하면 반반인 거죠. 그쵸? 원장님이 평소에 야, 너, 야 하시는 분 없겠지만 교사들 사이에서는 뭐 야, 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친하다고. 그쵸? 이런 말도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물어봐요. 원장님이